2020년 8월 27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상 달라진 동학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 이끌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 움직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발을 공매도 순기능 및 작동 원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치부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동학 개미들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은 코로나19 재확산 10월 중 진정 안 되면 올 성장률 마이너스 1.2%.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마이너스 0.2% 전망보다 1.1%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지만 이마저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오는 10월 중에는 진정되는 경우입니다. 한은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LG화학, 배터리 특허 국내 1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리. 서울중앙지법 민사 63-3부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배터리 전쟁 첫 판 이긴 LG화학. 주가는 왜 잠잠하지?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치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 외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 소송건이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건의 소송이지만 미국 ITC도 지난 2월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ITC는 오는 10월 5일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송은 SRS 미국 특허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 아주 중요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결과가 LG화학의 승소로 예상돼 있어 주가에도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SK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 쑥쑥 크는 알짜 지주사. 증권가에서 SK그룹의 지주회사 S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여 만에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놓은 덕입니다. 반도체부터 바이오, 배터리, 통신, 소재에 이르는 미래형 사업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27일 기준으로 SK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를 시가총액 대비 지분율로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SK네트워크스, SKC, SK머티리얼즈 등 6개 상장 계열사의 가치만 23조 1,6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K의 시가총액 15조 1,275억 원을 훨씬 웃돕니다. 이 같은 단순 계산이 지분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SK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설상 가상 금호아시아나 내각 난항의 공정위 철퇴까지.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금호산업 152억 원, 금호고속 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박삼구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전체에 동반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총수 일가의 수건인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통해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지붕 뚫고 최고가. 주가 40만원 첫 돌파. 27일 비대면 대장주 카카오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4.72% 오른 41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현대차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대어로 꼽히는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높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불만도.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노인들까지 몰려 통근해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베트남 현대 기아차 등록부 50% 감면 날개 달고 판매 1위 구치나.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차량 구매가의 12%까지 책정되는 등록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면제됩니다. 현지 생산차에만 적용되는 이번 정책으로 베트남 자국 브랜드인 빈페스트와 현지 조립 생산 중인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도유차, 미쓰비시 등의 일부 모델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베트남 국내 생산 자동차들은 고가의 수입 완성차와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은 데다 장기화 우려마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돌아오거나 이자 유예 기간이 끝나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나 대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 일부 이자 상환도 무시 내년 부실 쓰나미 몰려온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 상환 유예 연장에 대해 금융권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자 일부 상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실제로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서 돈을 빌리려는 대출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작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7월 가계기업 연체율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에서 0.38%에서 0.2에서 0.48%로 올랐고 가계대출도 지난달 말 0.22에서 0.28%를 기록하며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확대의 가전업계도 재택근무. 삼성 LG전자도 첫 도입.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의 가전업계도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한 달간 시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LG전자도 전체 직원의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금융, 프루덴셜생명 인수 확정. 13번째, 자회사로. KB금융은 지난 4월 프루덴셜생명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완료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오는 31일 인수대금을 납부한 뒤 프루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시장에선 이번 프루덴셜생명 인수로 KB금융이 3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량한 자본 건전성 바탕의 인수합병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져 수익 창출 기반 확대 및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기존 KB생명만으로 한계가 있던 그룹 내 생명보험 부문의 시장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화, 보유 골프장 첫 매각 추진 비핵심, 자산 정리 나선다. 한화그룹이 골프장 매각에 나섰습니다.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 자산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계열사 호텔앤드리조트의 경영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점도 이유입니다. 한화는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리조트나 레저 사업보다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의 재무 상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고가 저가 아파트값 격차 좁혀진다. 왜?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37로 1년 전보다 0.25 내려갔습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외곽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도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20에서 30대가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다수 매입하고 있어 서울 내 저가 고가 아파트값 격차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테크포텔은 웁니다. 급기야 유튜브서 눈물의 방파리.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최고가 호텔인 반얀트리클럽 앤리조트, 서울이 글로벌 예약 플랫폼인 트립닷컴과 제휴해 다음 달 24일부터 사흘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임세일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폭격을 맞은 특급 호텔이 1+1 등 눈물의 폭탄 세일에 이어 TV 홈쇼핑까지 진출했지만 금단의 벽으로 불린 유튜브 채널과 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보다 쓰기 더 싸네. 신선식품 온라인 수요 늘자, 대형마트발 쇼핑몰 강세.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에 신선식품 가격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사이트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초장기 장마로 신선식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직매입 구조로 물량을 대거 확보한 전통 유통기업들의 온라인몰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의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의 가격이 더 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을 기반에 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쌌습니다. MZ세대 유치해야 산다. 라이브 방송 뛰어든 롯데마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온라인 소비 확산 여파로 위기에 놓인 대형마트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가 친숙한 데다가 단순한 구매 활동의 재미와 간접 경험을 원하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 이루는 MZ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광글라스, 52년 만에 삼광 떼고 SGC로 재도약. 국내 유리용기 시장을 개척한 삼광글라스가 SGC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재도약에 나섭니다. 논란이 됐던 합병 비율을 수정한 데 이어 사명을 통합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됐던 합병 비율은 삼광글라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합병 대상인 이테크건설 투자 부문과 군장에너지를 낮춰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 합병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